2월 22일 한국일보입니다. 꼬리 내린 안희정 시험때 오른 중도 확장. 요거는 안희정이 최근에 뭐 선의로 뭐 한다 그렇게 그 하이데거스러운 말들을 막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빡쳤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제가 이겁니다. 박근혜 선한의지 발언 일파만파. 전통 지지층 반발 거세지자 적절치 못했다. 이틀 만에 사과. 전략 수정이 나설지 주목.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난 안희정이 갑자기 이렇게 이상행보를 보이는 게 왜 그런지 난 잘 모르겠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새누리당 놈들에 대한 반감이, 사람들의 반감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을 청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난 영영 기회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한 수십 년 뒤에나 또 기회가 있겠지. 근데 나는 3, 4, 50대를 난 새누리당 놈들이 활개치는 꼴에서 살고 싶지 않단 말이죠. 한국에서 말이지. 근데 안희정의 요런 발언들은, 최근 발언들은 새누리당을 조지고 한번 제대로 정치해 봅시다 라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바람에서 크게 벗어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욕을 처먹고 있는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건지. 자, 잠 7시간만 주무세요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말고 또 2017년 지자체 평가를 2주째 우려 처먹고 있는 한국일보 기사가 있고요. 북한 의식하는 말레이 김정남 시신인지 확인 못했다. 자, 이면입니다. 비극의 땅 남수단 3년 내전에 550만 명 굶어 죽을 위기다. 공기 속 살인자 라돈 초과 검출돼도 집값 떨어진다며 쉬쉬. 토양에 존재하는 암 유발하는 방사능입니다. 방사능은 아니고 방사성 물질이죠. 라돈이 이제 원자인데 그게 붕괴할걸? 아마? 방사성 붕괴할걸? 자, 아무튼 갑자기 남수단 얘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수단 사정이 안 좋다 그런 얘기하고 라돈 땅에서 발암 물질이 올라온다 뭐 그런 기사가 한국일보 이면 기사네요. 오늘 좀 이상한데 상태가. 사면입니다. 이번에는 벗어날까? 기초수급 못 받는 부양 의무자 족쇄. 요게 뭐냐면은 조선일보도 나왔었었는데 유승민이 이제 그 기초수급제도에서의 부양의무자 뭐 지목제도인가 그거를 폐지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그거를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한국일보에서는 이거를 부양의무자 족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내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있대요. 일촌인 직계가족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들이나 딸 같은 거지. 일촌인 직계가족을 부양의무자로 지정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부양이 불가능한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고 부양 대상자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을 제한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 왜? 그 어디에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전에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아들내미하고 의절했어. 이 아들이 안 찾아와. 근데 그 아들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 부모는 기초수급 제도의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아마 요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계빚 뭐 작년 사상 최대 141조 늘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근데 아마 저거를 지금 그 부양의무자 지목제도라는 게 없어지면은 그 정부의 복지비 부담이 엄청 늘 겁니다. 사실 뭐 저 제도 자체가 이제 그 최대한 복지비를 줄이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 같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사면입니다. 경선이 먼저인데 안희정 캠프도 집토끼 이탈 걱정. 안희정 얘기. 정세현, 김정남 피살 비난만 할 처지 아니다. 가장 곤혹스러운 문재인. 안철수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 준다고 달라지겠나. 일자리 질 내세워 문재인과 차별화.
직무형 정규직제 추진하고 비정규직 많은 업체에는 불이익을 준다. 직무형 정규직제가 뭔데? 뭔지 모르겠네요. 직무형 정규직이 뭘까? 국회가 청소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사서,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직무형 정규직제인가 보네요. 자, 오면입니다. 반문 빅텐트 세우나 여야 3당 개헌 공동전선. 그 민주당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개헌에 매달리겠다는 얘기고, 다른 얘기는 홍준표하고 남경필 얘기 하나씩 있고요. 별 얘기 없다 근데. 자, 6면입니다. 김정남 암살 관련 얘기인데, 북한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 말레이 고난도 외교. 넘어가죠. 팔면입니다. 북한 암살 공작원 귀한 위에서 헬기 띄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암살 공작원을 위해서 헬기를 띄웠다. 뭐 그런 얘기 있고. 오늘 유독 한국일보에도 별 기사가 없네. 자, 또 10면은 또 두 주째, 네, 상철씨 안녕하세요. 10면은 또 이제 두 주째 우려 처먹는 전국 242개 지자체 평가입니다.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로 문화도시 탈바꿈 뭐 이런 얘기 있고, 넘어갑시다. 12면입니다. 탄핵 심판 변론.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들어왔다는 알람 안 떠요. 다음 쳐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12면입니다. 탄핵 심판 변론 출석할까 말까. 박근혜 앞에 두 개 선택지. 그 다음에 그 특검 시한 연장하라라는 야당의 요구를 황교안이가 씹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야권 특검 연장 의장 직권 상정 압박까지. 여당에서는 정치 공세 거센 반발이다. 특검대 우병우 5시간 넘게 영장심사 공방. 우병우 영장 잘렸잖아, 그죠? 그거 보셨죠? 어젯밤에 나왔는데. 자, 13면입니다. 유치원 운영비로 명품백에 아들 학원비까지. 그건 무슨 말이지? 아, 원장이 이제 운영비를 횡령했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자, 청소년 3명 중 1명 성적 외모로 차별 경험. 성적이랍니다. 성적이나 성적. 그 다음에 이화여대에서 일기 ROTC가 출범했다 막 그런 기사 있고요. 최순실 고영택에 이용당해 최철 재단 장악 의도 능력 없다 그런 기사 있고. (15면) AI와의 번역 대결 느리지만 정확한 인간이 완승이랍니다. 이건 또 뭐야? 초등학교 예비 소집 불참 아동 98명 소재 파악이 않는다 뭐 그런 얘기 있네요. 잠깐만요. (16면입니다) 기혼 여성 절반이 경력 단절 복귀에 8.4년. 부제가 이렇습니다. 3년 전보다 결혼 퇴직 줄었지만 임신 출산 가족 돌봄 사유는 늘었다. 재취업 임금 퇴직 전에 84.5%, 시간제 등 고용태도 불안정하다. 오늘 한국일보 기사 중에 제일 의미 있는 기사가 아마 이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뭐 경력 단절 여성 문제는 이게 좀 심각해요. 이 여성이 어쨌건
사회적 차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쨌건 이건 생물학적 이유 때문이거든. 생물학적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강제적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건데 사실상. 그러니까 직장에서 쫓아낸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걸 사실 국가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거든. 예를 들면 뭐 대리모 둘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좀 우리가 많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그런 얘기 있네요. 지키랬더니 ATM 턴 경비원들이라는 재밌는 기사가 있고, 밑에 기사는 별로 재미있는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자, 18면 별거 없고요. 19면 금융 경제면인데, 금융 지주 은행들 조직 살 빼고 안정 리더십 구축 활로 모색. 얘는 뭐 뭔지 모르겠다. 넘어갑시다. 내가 잘 알아야지 내가 해설해드리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닥쳐라 라고 비트겐슈타인 선생이 얘기하셨죠. 쌀 보조금이 사상 최대랍니다. 작년 WTO 한도 넘었다 막 그런 얘기 있고요. 20면 돈 얘기고 21면 돈 얘기고, 22면은 문화면인데 문화면은 최백호, 예, 최백호 관련한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난 이 장만 잘 모르는데 예전에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던 누나가 나한테 이제 소개해준 적이 있지. 그 뒤로 별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별로 그 노래가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 23면 문화면인데 별거 없고요. 24면 25면도 별거 없고, 26면 별거 없고, 27면 별거 없습니다. 스포츠면 뭐 별거 있겠나. 28면도 별거 없습니다. 뭔가 있다. 생활임금으로 서민의 팍팍한 삶 보듬어야 합니다 라는 이게 인터뷰인데요. 그 생활임금 이끈 양근소 경기도의원 2013년에 이제 조례를 발표했는데 김문수가 격렬히 반대했답니다. 그때 김문수가 이제 경기도지사 할 때 시절이니까 그잖아요. 그 경기도지사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관등성명이 뭡니까? 이거. 자, 29면입니다. 중력파 오피니언입니다. 중력파 어디에 쓸까라는 칼럼이 있는데 넘어갈게요. 29면에도 다른 얘기가 있는데 곤경의 반려배려라는 칼럼이 있거든요. 가끔 올라오는 칼럼인데, 이거는 근데 제목이 뭐냐면은 동물 라이브 SNS에서도 대세다.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랑 예를 들면 고양이랑 노는 영상들을 이제 SNS에 올리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읽어봤는데, 방금 보니까 문제점보다는 그냥 동물을 보니까, 동물 영상으로 보니까 참 재밌정 이런 기사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양파바의 하루를 검색해보세요. 30년입니다. 그 오피니언인데 악수라는 칼럼이 또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악수 방법에 관한 얘기인가? 자, 미국 국경 조정세와 한국 수출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미국 무역 적자 감축, 경제 성장 등 기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위축 불가피해 할증 관세 FTA 재협상보다 급한 문제다. 미국의 이제 국경 조정세라는 것 때문에 무역 좆될 수 있다 뭐 그런 기사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 기업의 수출에 대해서는 세금이 공제되고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 비용 공제가 없어진다. 그래서 수출 기업에는 좋은데 수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네요. 자, 촛불의 분노와 불안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예, 요 글의 초점은 이겁니다. 걱정되는 것은 호헌 전국 당시에, 그러니까 87년 당시에 있잖아요. 국민적 분노가 6.29 민주화 선언으로 소멸된 뒤 나타난 혼란상과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실제 촛불 전국과는 다른 국면이 전개될 공산이 크다.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사라진 마당에 분노와 좌절은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32면입니다. 소득 불균형의 원인과 해법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굉장히 제목이 포괄적이신데, 그래서 향후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분야로서 새로운 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이끌고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글로벌화를 도와주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정론이네요. 정론입니다. 읽어보시고. 다른 얘기는 별거 없고요. 사설입니다. 박 대통령 헌재든 특검이든 진실 밝힐 시간 얼마 없다. 소득 분배 악화 해소 근본 대책 고민하자. 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 폐지 적극 검토해야. 네, 뭐 이런 서설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주목해볼 만한 기사는 아직 뭐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아까 내가 기사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근데 그 기사는 뭐 늘 나오던 기사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고요. 생각해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은 별 의미는 없고, 오늘 좀 나름대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기사는 내 생각에는 그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의무 부양자인가? 부양 의무자인가? 아무튼 그거 폐지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한국일보의 관점이 완전히 이제 대치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신문 브리핑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고요. 이따가 공지 없이 바로 방송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로마 도토로 할 것 같네요. 자, 방송 시청해주신 건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